안녕하세요. 우리 리더마크 시작하겠습니다. 리더마크 이제 2기이고요. 1기는 한 2년 전, 1년 반 전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 2.0, 1.0, 그러니까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을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라는 책을 한 25년 전에 썼어요. 이제 그런 책을 쓰고 존 맥스웰이 이제 또 목회도 또 이런 대형교회 목회하고 잘 하니까 또 좋은 리더십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리더십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계속 연구하고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러면은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영향력이 증가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또 아버지의 영향, 아버지가 또 이렇게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멘토 그리고 격려, 자극을 주셨어요. 네, 그런 것도 참 좋은 복입니다. 우리 5월 25일 오늘이고요. 그리고 6월 29일 수료하는 날까지 6주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울 만큼의 겸손함을 가지세요. 네. 저는 이 teachability라고 해요. teachability. 그 teachability는 teachability라는 거에 합치는 건데 뭐 느낌상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teachability는 가르침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어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배우고 또 잘할 수 있느냐, 어떤 스펀지 같이 흡수할 수 있느냐, 그게 겸손이고 그게 또 누구의 어깨 위에 또 올라서면서 배워갈 수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존 맥스웰을 하나의 리더십 선생으로 삼아서 또 서로에게도 배우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파워 피터라고 하고요. 임파워 무브먼트, 임파워 비즈니스. 그래서 임파워 리더십이라는 책도 지금 해외에는 출간을 했지만 지금 한국 출간 준비 중이고요. 그러면 이제 임파워 코치 과정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임 스스로 서서 파워. 네. 임파워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워왔고요. 한국에서 신학도 하고 또 일반 대학교도 나오고 또 미국에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또 미드웨스트라는 대학에서 교환교수 잠깐 1년 동안 하고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영어와 리더십 또 요즘은 이제 비즈니스 쪽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존 맥스웰 코치 서티피케이트, 서티파이드인 거고요. 제가 직접 찍은 존 맥스웰 사진이고요. 네, 존 맥스웰 이 공인 코치 과정에서 사진 같이 찍었던 존 맥스웰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맥스웰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은 크게 이렇게 지성, 감성, 그리고 신체적, 그 다음에 영성적 이 네 가지를 같이 전인적으로 이분이 도전을 주고 또 본인이 본을 보이는 거죠. 좀 계속 그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지성적인 연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어떤 패배감에 빠져 있거나 하지 않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intentional living, 그 다음에 매일 규칙적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규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이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5시 반에 일어나서 10시까지 책 읽고 책 쓰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영성, 가치를 더하기. 그래서 신앙적인 가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에게 가치를 더하기도 합니다. 4단계 리더를 세우는 사람,
그리고 4단계 리더, 자기가 세우는 4단계 리더, 4단계 리더 이제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이제 5단계 리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 마르티넬리 마콜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바울과 마가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같은 존 맥스웰이네요. 이거는 저희가 6가지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수했네요. 제가 9가지 과정을 재작년에 했던 걸 했는데 지금 1, 2, 3, 4, 5, 6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7, 8, 9는 안 합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 끝나면 5번 셀프 리더십 끝나면 8월에 어떻게 배울 것인가 8월 중순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움 마스터 클래스 8월 중순. 네, 이렇게 이것이 6가지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하신 분들은 인파워 코치 과정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네, 저랑 같이 마음을 쉐어하셨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이제 리더 마크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서서 자유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을 지향한다. 1과부터 10과까지 있는데요. 1과부터 10과까지가 제가 보기에 약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향력과 그다음에 성장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영향력과 성장 1번과 10번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2번 뭐 우선순위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비전 다음 시간에는 비전과 우선순위를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와 태도에 대해서 감성적 성장에 대해서 좀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섬김과 자기 훈련. 그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인격과 문제 해결. 인격과 문제 해결. 그래서 리더로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 또 성장해야 될 부분을 차분히 한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너스 강의하고 6번째 강의 6월 29일 날 그리고 그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당신이 될 잠재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장을 하면 내 자신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넓은 도량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신의 효과를 더하고 약점으로 또 뺄 것이고 업무량을 나누고 영향력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할 것입니다. 리더로 발전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스케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향력과 성장, 그래서 리더의 성장 패러다임을 다룰 것이고요. 비전과 우선순위 1단계에서 2단계 리더로 좀 이따 다뤄보겠습니다. 변화와 태도, 자기훈련과 섬김, 문제 해결과 인격. 그 다음에 수료식과 보너스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익혀지면 좋겠어요. 리더십의 정의, 영향력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더 좋은 리더가 될 때 세상은 더 나은 것이 됩니다. 당신 안의 리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영향력은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당신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인생을 평가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향력을 키웠던 곳은 어디인가? 발휘했던 곳은 어디인가? 내가 훈련받으면서 성장했던 곳은 어디인가?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의 혜택을 받거나 성장하고 변화되었던 적은 어디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리더로서 발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강소희 님이 나누신 것 같이 나는 리더가 아닌데 혹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정말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좋게든 나쁘게든 자녀들도 영향을 받고요. 뭐 하다못해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의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죠. 첫 번째로 첫 번째 왜 발전하지 않을까? I'm not a born leader. 여러분 교재 피셨으면요. 교재에 born이라고 써보세요. 저는 이번에 교재는 한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클래스에 계신 분들 멤버 들어오셨는데 하여튼 이게 좀 자연스럽게 영어도 한번 이렇게 익혀보시고 또 이렇게 영어 강의를 제가 뭐 영어로 강의하진 않지만 이 교재를 통해서도 조금씩 한번 익혀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끌 수가 없어. 나는 아주 리더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영향력의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지위와 나이가 나를 자동적으로 리더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몇 살인데 너 몇 살이야? 그쵸? 너 몇 살이야? 그리고 나 지금 회장이란 말이야. 나 팀장이란 말이야. 왜 나한테 말을 안 따르는 거야? 내 말을. 그쵸? 자동은 아니라는 거죠. 네. 특히 요즘 시대 사람들은 아주 자신 있게 막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예전에 막 까라면 까라지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꼰대? 아까 서정희님이 얘기하셨나요? 하여튼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평가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업무 경험, work experience, 그렇죠? Will automatically make me a leader. 내 일한 경험이 나를 자동적으로 리더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이 업무 경험이나 아니면 성과가 높은 분들은 우리는 3단계 리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관계를 잘 쌓았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자동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경험이 또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네 번째는요. 리더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지위를 얻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 평사원에 불과한데 나는 지금 제 여기에서 경험도 미숙하고 나이도 어린 사람인데 지위를 얻을 때 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그냥 감 잡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위에 어떤 이유가 당신의 리더로서의 해야 할 의무를 피하는 핑계거리가 된다. 사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핑계거리로 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포지션을 넘어선다라는 것, 영향력의 법칙, 포지션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향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 가만히 집에 앉아만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누구한가에게 약간의 영향은 끼칠 수가 있죠. 네, 요즘 집에서 가만히 있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게임을 하더라도 누군가와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는 누군가 다른 사람, 부모라든지 엄마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속 터져. 그래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알지 못한다. Who or how much we influence.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얘들이 내 습관을 배웠네, 내 말투를 배웠네, 그쵸? 그런 거죠. 예, 존 맥스웰이나 이런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 왜 책을 쓰냐라고 존 맥스웰한테 물어봤더니 존 맥스웰이 내가 만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들었다. 왜냐하면 책을 써서 출간을 했는데 편지를 받거든요. 요즘은 뭐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어,
당신의 책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면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보람. 네.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책 쓰시도 권해드립니다. 내일의 최고의 투자는 오늘의 영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양한 투자를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향력을 개발하는 것은 이퀄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노력과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를 하십니까?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 봅시다. 네. 5단계 리더십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지휘 리더는 재능보단 지위에 근거한 안전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영향력 대신 상사의 리더의 영향력에 의존합니다. 지위의 리더, 지도자들은 정해진 권한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일했던 지휘적 리더가 어떻게 당신의 성장을 방해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뭔가 여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성장을 막았든지 가로막았든지. 저는 조금 자유로운 스타일인데요. 예전에 아버지가 이제 어, 공부하라고 이렇게 계속 저를 이제 문을 열어놓고 공부하라고 쳐다보시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게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나? 근데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은 내가 공부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 허용입니다. 예. 그냥 지위만으로 까라면 까야지 하는 지위만으로 이렇게 하는 리더십을 넘어서 지위도 있지만 관계를 조금 쌓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나랑 팀장이고 나랑 친하니까 팀장 얘기를 좀 들어야겠다 하는 거죠. 리더 자리를 부여받았으면 상사의 인가를 받은 것이다. 만약 당신이 레벨 2에서 영향력을 획득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이끌 사람의 허락을 얻은 것이다.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퍼미션. 당신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는 거죠. 근데 3단계 리더는 거기에다가 관계 플러스 조금 더 앞서가는 성과가 있는 분입니다. 예, 뭐 그냥 단순한 경험 플러스 경험을 넘어서 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영업을 더 잘한다든지, 그렇죠? 팀장으로서. 그래서 후배가 들어왔을 때, 신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든지. 이러면은 선배님, 우리 팀장님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을 넘어서 이제는 생산적 리더십까지 갑니다. 네 번째 4단계는요. 인물 개발, 사람 개발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능력 때문에 위대해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파워 리더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강조하는 거를 존 맥스웰도 강조하고 있죠. 레벨 5에서 자신에게 질문할 주요 질문. 나는 성장의 열정이 있나? 나의 성장 여정은 신뢰성이 있나? 신뢰성, 이거는 뭐냐면요. 나의 성장 여정을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사람들이 신뢰를 갖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더 늘어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진실성과도 연결되지만 성장 여정에 대한 credibility, 그렇죠? 그래서 신뢰성, integrity 이런 것들이 있나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의 성장 때문에 내게 이끌리나? 뭔가 어느 정도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저 사람 참 도량이 넓어졌네. 저 사람 할 수 있는 기술이 많네. 저 사람 참 실력 있어. 한번 가서 듣고 싶어, 배우고 싶어 라는 attracted 하는가 하는 거죠. 답 쓰세요. attracted 이런 거. 네. 내가 다른 사람을 발전시키고 싶은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누구를 인파워하고 싶고 제자들을 키우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보내는 시간, 투자하는 시간대를 넘었는가. 내가 그 부분들에 더 많은 투자를 했는가. 나에게 배울 만한 마음과 삶의 방식이 있는가.
teachability라는 얘기죠. 나는 약점을 솔직히 나누는 vulnerable role model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 리더십으로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좀 더 성숙한 문화가 있다면 취약한 리더, 자기의 어떤 한계 그리고 자기의 약점까지도 쉐어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죠. 저 사람도 나랑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거쳤어. 이러면서 뭐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그래서 뭐 미혼모였던 경험이라든지 뭐 과거의 어떤 아픔들을 나누면서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와 또 어떤 그런 거를 팬들을 얻어내죠. 내가 개발하는 사람들은 성공할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4단계 리더로까지, 인파워 리더로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인파워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키우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키우게 될 때 여러분들은 레벨 5로 가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단계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올라도 이전 단계를 무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내가 3단계 성과를 엄청 잘 내는 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근데 지위나 관계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팀원 모두 같은 단계는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팀원들이 있으면 얘는 나를 3단계 리더로 보내. 그리고 얘는 지금 보니까 그냥 1단계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쌍방으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내 후배가 나를 평가할 수도 있고 내가 후배를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팀원 모두 같은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수록 지지를 받을 만한 요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끌기가 쉽다는 거죠. 올라갈수록 근데 더 헌신이 요구됩니다. 바라보는 눈들이 많고 영향력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은 느립니다. 어렵게 올라가지만 하강은 순식간에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스캔들이 난다든지 올라갈수록 보상이 더 크고요. 상승폭이 클수록 더 성장이 요구됩니다. 상승폭이 여러분들이 클 수가 있습니다. 더 성장이 요구됩니다. 오르지 않으면 환경이 제한됩니다. 네, 여러분의 영향력의 필드가 제한됩니다. 뭐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사역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4단계 리더로서 성장을 하면 사람을 키우기 시작하고 리더를 키우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그 환경 자체가 엄청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커지는 거죠. 지위 조직이 바뀌면 단계가 변합니다. 혼자서 단계를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5단계를 봤는데요. 보세요. 지금 이거를 영향력의 법칙, 영향력 마스터 클래스라는 곳에서 우리 영향력의 법칙을 보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역할 모델이 됩니다. 처음에 관계와 지위와 관계를 갖춰가면서 서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역할 모델이 되고요.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성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양육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저는 우리 선배님을 또 스승님을 따를 준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를 좀 키워주세요 하면서 인재개발 리더십이 이때 멘토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그렇죠? 함께 항해를 하는 거죠. 함께 항해를 하고 격려를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거는 또 수정해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확장해 나가는 거죠. 확장. 구루 리더십은 검증이 되고 인품을 통해 존경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역할들을 발휘하고 있는 확장. 네.
우리 김종국 선배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또 신학교 중심으로 해서 많이 키우고 하셨는데 이런 확장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적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당신 안에 영향력 DNA를 키우기. 당신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5명의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직업 생활, 당신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과 개인 생활에서 누구를 뽑아 어느 리더십 레벨에 있는지를 결정하려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나요? 2명을 뽑아보세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리더십을 몇 단계 리더인지를 평가해 줄 만한 여러분의 배우자도 괜찮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나 사역적인 부분에서 동료나 후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레벨에 있는 리더인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단계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더 많은 영향력을 얻고 발휘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리더 마클이나 다음번 매운 마클 같은 걸 또 할 수도 있겠고요. 나는 단계 정도인 어느 단계 정도의 리더인지 평가해보고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 하는 거고요. 오늘 첫 강의에서 건진 교훈 적용하고 싶은 내용을 지금도 나눠주시면 페이북 그룹에 올리시고 포스팅 그리고 빈칸을 한번 예습을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